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툴레, 루시아 옹긴, 연금술사. 지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툴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책의 원제는 새로운 지구, A New Earth이다. 2008년 조화로운 삶 출판사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으나 곧 절판했다가 이번에 제목을 바꿔 다시 만들게 되었다. 절판의 이유는 무엇보다 번역의 문제에 있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막상 책을 내놓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진지한 내용의 난해함까지 겹쳐 어려운 책이 되었다는 평가를 나 스스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두 군데의 문장을 손보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출판사 측에서 내 뜻을 받아들여 책을 절판시킬 수 있었다. 금방 다시 번역해 재출간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삶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수개월에 걸친 제 번역조차 부족함이 느껴져 또다시 일본어 번역본을 참고해 윤문을 거쳤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원문에서 멀어진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원소와 대조하며 수정해야만 했다. 도중에 여행과 다른 원고 작업이 겹쳐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도 그 사이에 두 군데나 바뀌었다. 다시 마음에 걸린 것은 책의 제목이었다. 원제를 그대로 채택하면 일이 쉽지만 새로운 지구 혹은 새로운 땅이라는 제목은 이 책의 주제를 우리말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또다시 반년 넘게 제목에 대해 숙고와 토론을 거쳐 마침내 현재의 제목에 이르렀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고와 생각에 파묻혀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데려오는 일이 주제이기 때문이다. 에고의 바탕을 둔 삶과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에고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에고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톨레는 에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알아차림이 영적인 깨어남이다. 이 책을 집필 중일 때 책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톨레는 대답하곤 했다. 나는 언제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쓰고 말한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깨어남이다. 책을 통해 영적 깨어남이 가능하려면 깨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즉, 수용하는 자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책의 내용이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정보 제공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때 글은 살아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한 글을 읽어나가는 중에 생각 이전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20세기의 대표적 영적 교사 크라슈나 무르트에 비견하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본명은 울리히 톨레이다. 1948년 독일 르넨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집안은 적대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웃사이더로 지냈다. 톨레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안에서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에너지로 인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곤 했다. 13살 때 톨레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를 고집하지 않았던 아버지 덕분에 문학, 천문학,
언어 등 관심 분야를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19살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외국어 학교에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춘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어져 갔다. 그것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두려움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톨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 심리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의 자료를 접했다. 런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울리에서 에크하르트로 바꾸었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낌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달았다.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웠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교통체증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이 느낌이 계속되어 그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밑바닥에 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은 후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런던의 러셀 광장이나 햄스테드 히스 공원의 벤치, 불교 사원 등에 머물며 세상을 지켜보았다. 또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내면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노숙자처럼 지내는 그를 가족들이 무책임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여길 정도로 이 무렵 그는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톨레는 우연과 어떤 필연이 만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규모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이들이 거듭 가르침을 청하면서 영적 상담자이자 강연자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지를 여행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했다. 톨레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더 파워 오브 나우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다룬 명저이다. 이름과 성별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국적과 직업과 소유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오류에서 생겨난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가 에고이다. 그리고 이 에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 에고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이며 그 정신적 이미지는 그 개인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톨레는 말한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들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톨레는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며 평화이고 고요이다. 톨레는 그것을 있음의 기쁨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1977년 나마스테 출판사에서 3,000부가량 인쇄되었다.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서점 가판대에 책을 진열하고 밴쿠버의 작은 서점들에 몇 권씩 가져다 주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2000년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잡지에 이 책을 소개했다. 책은 곧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출간된 지 4년 후에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30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 33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2005년 톨레는 한층 깊어진 통찰력을 담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A New Earth를 출간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책의 주제이다. 일화와 철학적 내용을 통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마음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분노, 질투,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준다. 그리고 고통체, 오랫동안 축적된 고통스러운 감정의 집적체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사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인가의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인가는 앞서 말한 것들 외에도 지위나 명예,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등등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고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을 뜨는 일이다. 나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내가 아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 곧 나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톨레는 말한다. 자신의 에고를 자각하기 원하는 사람, 어느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이다. 이 책은 종교나 사상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이 깨어남 그 자체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톨레는 그것을 에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둠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책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희망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어둠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1년 넘게 묻혀 있다가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에 선정되었으며 윈프리가 톨레와 함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10주에 걸쳐 독자들과 온라인 독서 토론을 진행했다. 유례없는 이 실시간 토론은 전 세계 1100만 명의 시청자가 참여했으며 책은 22주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미국에서만 580만 부를 인쇄했으며 38개국에 번역된 이 책으로 톨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명상서적 저자로 선정될 정도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허구의 나를 자신이라고 믿는 마음이 개인과 사회를 불행에 이르게 한다는 통찰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텔레그라프지와의 인터뷰에서 톨레는 자신이 인도의 아슈람 같은 명상센터를 만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조직을 위해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조직이 스스로를 움직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톨레는 세계 각지에 강연 여행을 다니며 영어는 물론 때로는 독일어, 스페인어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그의 책과 가르침은 많은 신학자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지만 톨레는 자신이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모든 종교와 영적 교사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반복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어떤 이들은 톨레가 크리슈 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고 있다고 평한다. 톨레 자신도 크리슈 나무르티뿐만 아니라 라마나 마이르시, 노자, 루미, 하피즈, 랄프 왈도 에머슨, 돈 미겔 루이스 등의 영적 스승들과 선불교, 수피즘, 하시디즘, 티베트 불교, 힌두교, 성경, 바가마드 기타 등 여러 영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외부의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에고의 만족은 수명이 짧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해서 사고 소비한다. 또한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 더 필요한가? 톨레는 자신이 내적 변화의 순간에 가졌던 의문, 즉 본래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는 에고이며 그것을 나로 동일시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임을 지적한다. 이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된다. 이 깨어남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톨레는 말한다. 에고의 바탕을 둔 마음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 잘못 알고 동일화되는 것은 한 개인과 집단을 불행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것은 세상을 갈등과 폭력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하며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위험한 관계로까지 몰아간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의식을 선택할 때 개인의 삶이 변화할 뿐 아니라 지구 행성에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이 책은 말한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평화는 소음도 없고 문제도 어려운 일도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그런 것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아온 인류이다. 라고 톨레는 말한다. 당신 안에 그 인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가 당신의 삶과 행성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 전체의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의식, 에고, 생각 등이다.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길이다. 영적 깨어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화의 필수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인간 의식의 목표이다. 꿈에서 깨어날 때 에고가 창조한 삶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삶이 다시 등장한다. 톨레의 모든 작업은 바로 이 깨어남을 위해 우리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이 행성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운명이다. 아무리 깊이 숨어있든 아무리 주저하든 당신 내면에 구도자가 살고 있다면 이 책은 특별한 선물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일, 그리고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 그러한 일 없이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생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곳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있다.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도 소속되지 않는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 라마, 탄니칸과 더불어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명상서적이며 독자의 에고를 공격해 오는 책,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영적 선언문을 다시 번역 출간하게 된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며 그동안 책의 절판을 아쉬워하며 문의를 해온 많은 분들의 인내심에 감사드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번역 작업은 톨레가 말한 즐거움,
받아들임, 열정의 과정이었다. 우리 모두 에고를 가지고 있으나 에고에 깨어진 틈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류시화